안녕하십니까. 작업을 막 하고 있는데 밖에가 시끄러운 거예요. 그래서 막 싸움이 났구나. 그래서 한번 문을 열었어요. 생각이 많아지는 일의 다툼이었어요. 재난지원금 같은 거를 수령을 했잖아요, 작년에. 그래서 나라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고를 많이 풀게 됐고, 사실상 나라에서도 돈이 많이 없어졌겠죠? 그러니까 지금 세금으로 그걸 많이 어떻게든 채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. 저희 집 근처에 과일 가게를 하던 자리가 있었어요. 근데 그 과일 가게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재계약을 안 하셨대요. 그래갖고 지금 현재 리모델링 중이라서 그쪽에는 지금 아무것도 뭘 팔고 있지가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, 할아버지들이 거기서 뭘 팔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. 나물 같은 것을 팔기 시작하셨어요. 허가받지 않은 노점이 있는 게 사실상은 불법인 게 맞잖아요. 그걸 계속해서 단속을 하러 오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제도 몇 번 왔고 오늘도 몇 번 왔더라고요. 그래서 오셨는데 그 할머님한테 이거 물건 빼셔라 라고 단속을 하러 오셨나 봐요. 어떤 한 지나가던 행인분이 할머님이 저거 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번다고 지금 이걸 빼라고 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. 할머님이 정말 크게 하신 것도 아니고 정말 돗자리 반만큼의 나물 정말 몇 바구니 요렇게밖에 없었어요. 그 할머님은 또 나라에서 그렇게 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겁을 먹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할머니 알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신 거죠. 그랬더니 그걸 그 분이 보시기에 좀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. 이것도 못 팔게 하면 뭐 하라는 거냐 그러면서 막 역정을 내셨어요. 그 관계자분들이 하는 말이 저희도 이게 일이다. 저희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다.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.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그걸 밖에서 보면서 아, 이 얘기를 조금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제가 또 한 오지랖 하니까 오지랖쟁이의 한 의견으로서 얘기를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. 솔직히 그 관계자분들도 할머님 이거 해서 얼마 못 벌고 그거라는 거 알아요. 근데 어찌됐건 누군가는 이걸 제재하라고 하고 허용을 해주다 보면 모두가 그걸 아무렇지 않게 하니 이걸 어떻게든 근절을 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고 할머님이 그걸 막 주섬주섬 치우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없을까? 라고 지금 1시간째 고민을 했거든요. 내가 뭐라고 왜 그걸 고민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. 시장에 그런 마트 같은 데 보면 옆에 조그만한 구석탱이 같은 데 있잖아요. 그런 거를 나라에서 살짝 그렇게 허가를 받아서 몇 세 이상의 어르신 분들께는 그렇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증을 준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. 그게 또 너무 불평등일 수도 있는 거예요. 그게 할머님들에게는 그게 너무 좋은 기회이기도 한데 그런 시장 같은 데 들어가려면 권리금이 무조건 1억 이상이래요. 시장이라는 거 자체가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있다 보니까 권리금이 1억 이상을 줘야지만 들어갈 수 있고 시장 안에서 내 가게를 한다는 게 정말 권리금 하면 뭐 이거저거 돈이 정말 많이 들기는 하더라고요. 벌기도 벌겠지만. 그래서 그들이 봤을 때는 나는 권리금을 1억을 넘게 주고 왔는데 저분들이 할머니, 할아버지라는 이유로 이 자리를 주면 또 그게 그들에겐 너무 불합리하고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.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까? 쓸데없이 그 생각을 1시간을 넘게 했는데 결론은 없어요. 사실상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는 젊은 사람들이 하나씩 포기해야지 어른들에 대한 복지가 나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, 저는. 그렇잖아요. 우리 모두가 늙고 지금 점차적으로 노령화 사회가 다가가는 이 시대 속에 본인이 늙었을 시에는 훨씬 더 부당한 것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만약에 그게 제 상황이면 저도 그걸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해결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해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갈등이 나오니까 그 시간이 저한테도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일본이 저희보다 노령화 그 시대가 좀 더 빨리 왔잖아요. 그래서 그 다큐를 보는데 진짜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게 아니더라고요. 내가 지금 이 젊었을 때 부를 축적하지 않으면 정말 제가 그 노령화 사회 시대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나는 정말 낙오자가 되겠구나. 근데 모두가 다 그렇게 부를 축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리고 저 또한 부를 축적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낙오자와 성공한 사람 이렇게 두 분류의 그 기로 속에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. 몇 년 안 남은 것 같은 거예요. 그런 사이 속에서 저분들이 저렇게 싸우는 걸 보니까 서로 불편해하지 않으면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갑자기 진지하게 혼자 고민했어요. 사실 그런 고민이 저한테 밥을 주거나
차를 주거나 하지 않는데 모두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에요. 정말로.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그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저 그 나왔던 그 90년대 초중반이 정말 그 인구가 피크예요. 그리고 나서 인구 감소가 너무도 급격하게 됐고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는 정말 젊은이가 없고 그 나이 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, 나라에서.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의 생산성은 훨씬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말 나라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, 일본이. 아, 이게 인구가 노령화 된다는 게 그냥 노령화 사회 이래서 사회 시간에 100점 맞으려고 배우는 게 아니구나. 그리고 사실상 저는 지금까지 축적된 자산이 없어요. 왜냐면 저는 여태까지 돈을 많이 버는 직종을 선택하지도 않았고 제가 사회에서 벌어둔 돈을 많이 저축하지 못했어요. 그동안 벌어둔 돈은 다 썼죠. 지금을 살자를 넘어서 그냥 순간의 행복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 나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. 오늘 저 모습을 보는데. 근데 지금 현실 앞에 닥친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해결 안 되겠죠? 해소하기 쉬운 문제였으면 벌써 그 똑똑한 국회의원님들이 다 해소를 해주셨겠죠.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시켜줄 수 있으신 대단한 분들은 어디 계신가요? 해결책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댓글을 쓰실 게 아니고 국민 뭐 어디다가 한번 올려보세요. 서로의 이해관계는 굉장히 그 지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. 근데 그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. 그 타협점을 찾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. 세상 너무 어려워.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고 우리가 한 명씩 이게 고민할 때마다 고민의 지수가 조금씩 내려갑니다. 그리고 제가 각막염이 좀 많이 나은 것 같아요. 너무 신기해요.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각막이 정말 금방 나은 것 같아요. 이만 또 오지랖을 피우러 또 다른 데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